우리 시장에서도 열심히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던 소식이죠. 거래소에서 동전주 시총 미달 36개 종목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 마감가 기준으로 최근 30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 유지를 위한 시총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 종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게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나눠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보유하신 종목이라면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거래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동전주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된 거냐, 내가 일부러 그런 거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힘을 싣고 조금 더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지점은 계속해서 뉴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메모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으니까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메모리 관련된 컨퍼런스 이후에 각국의 그리고 각 IB들에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퓨처 오브 메모리 앤 스토리지 2026의 후기 리포트가 꽤 많았는데요. 캔터의 의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SP 정점 논쟁, 수요 지속성, 주가는 이미 저점권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능력을 크게 웃도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즉,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다를 확인했고요. 일부 대화에서는 비트 수요가 공급을 5에서 10%포인트 상회하고 있고 이 격차가 10년 내 지속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쇼티지가 지속된다라고 전망할 만큼 쇼티지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사이드 컨센서스가 향후 2개 분기 내 메모리 가격 정점을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펀더멘털 논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메모리 가격 언제까지 오를 건데, 쇼티지 언제까지 갈 건데를 바이사이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급이 제약이 되어 있고 공급 부족의 결과로 지금 디스펙 일어나고 있다. LTA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메모리를 덜 쓸 거예요. 아니면 스펙을 낮출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쇼티지 때문인 것이지 진짜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다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ASP 마진 정점 논쟁, 수요 지속성 사이의 공방이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을 한다. 근데 추정 기준으로 마이크론 5배, 샌디스크 5배, 하이닉스 4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상황이 완전한 과매도 상태이고 훌륭한 진입 기회다라고 캔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XMT에 대한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시장 교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점유율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중국 내부 AI 플레이어들을 위한 비트 공급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만큼 교란 리스크 크지 않다. 중국 내에서도 수요 많아서 중국 밖으로 나올 물량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메모리 관련돼서 걱정들을 뭔가 땅땅땅 정리해주는 느낌의 리포트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낸드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 트렌드포스에서 낸드 가격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트렌드포스만 부정적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낸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낸드 공급 여건이 디램보다 먼저 완화되고 27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 전환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내용을 트렌드포스 이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4분기에 평균 판매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롱텀 계약은 강한 가시성, 낮은 가격 변동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면서 메모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고 때문에 뉴욕 시장에서도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적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마섹의 한국 증시 투자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탁 운용도 아니고 직접 매수라고 하고요. 테마섹은 향후 5년 내 AI 관련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6에서 최대 1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섹이 봤을 때 AI 밸류체인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테마섹 같은 경우가 직접 투자의 장기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 메모리를 단기 열풍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를 이끌 장기 성장 분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거래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흐름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MLCC 관련돼서도 좋은 뉴스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레오폴드의 AI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6월 말 일본 서버 부품 업체 MLCC 업체 다이오유덴 지분을 매입하고 보유 지분을 11% 넘게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시타델에게 넘기고 나서 새롭게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MLCC 업체인 다이오유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공시를 해야 하는 시점을 넘겨서 공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수 시점이 7월 중순, 요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7월 중순에 매수를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수익권에 들어오지는 못한 레오폴드인데요. 과연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AI 개발자였던 그가 선택한 종목이라는 거, 그 전에 지금 이 레버리지로 난리가 나기 전에 그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했다. 이 지점을 주목하면서 다이오유전 같은 경우는 7%대 어제 일본 시장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MLCC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약간 노이즈가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 신뢰성 평가 탈락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장에 이 뉴스를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더 보시죠. 어제 좋았던 내용, 또 LG전자를 필두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보도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AI를 탑재해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를 자동차 생산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LG전자가 2대 주주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부스 자체도 테슬라 옆이라고 하네요.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토부에서도 이동 로봇 특별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강세를 나타낸 로봇주인데요. 조금 더 추세를 크게 멀리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지금 최대 주주는 바로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6%의 지분, 15%의 지분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에서 한국항공우주 민영화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컨설팅 용역 공고를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요 용역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민영화 작업에 들어가나 보다라고 합니다. 입찰 기간 자체가 22일까지 용역 기간 3개월입니다. 용역 기간이 12월에 끝난다? 올해 안에 빠르게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한화 쪽에서는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LIG 쪽에서도 관심이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어떻게 방산주에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야기 나와서 프로젝트 관련된 거 함께 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엔진 첨단 기술 육성하는 국가 프로젝트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섹터를 쭉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로는 미래 청정 에너지 안에서 SMR, 핵 융합, 인공태양, 한계 돌파형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풍력, 수소, SMR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로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약의 기반으로는 핵심 광물, 소재 부품, 장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섹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실적 좋으니까 쭉쭉 붙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진전기가 전거래 일에 17% 이상의 강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5% 이상의 상승세. 오늘 아침에도 해외 IB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목표 주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 가이던스도 좋게 내놓은 이번 실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호남 반도체 그리고 용인 국가산단 일반 산단에 20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을 위한 이행 기반을 정부에서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기 먼저 깔고 공장 짓겠다라고 해석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고요.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유 없이 빠졌던 모습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분위기 좀 돌려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